That was quic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비프레스 오동진의 Always Movie의 영화평론가 오동진입니다. 오늘은 영화 Last Night in Soh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 saw something in my dreams. It's a girl. And you are? Sandy. They're not just dreams. Do you believe in ghosts? I believe this was a vision from the past. The guy that killed her is still out there. You can't save me. 자, Last Night in Soho, 박찬욱 감독과 봉준호 감독 그리고 이경미 감독의 호평 멘트가 마케팅에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흥행 성적이 아주 좋지만은 않군요. 네, 적당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욱, 봉준호의 명성이 떨어져서일까요? 두 감독도 이제 2030 관객들에게 올드한 인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그보다는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영화 왜 박찬욱, 봉준호 두 사람이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물론 작품이 지닌 스타일이 꽤나 블링블링해서이겠죠. 한편으로는 이 영화의 촬영을 한국의 정정훈 촬영감독이 맡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정정훈 촬영감독은 박찬욱 감독이 스토커라는 영화를 만들 때 헐리우드로 따라가서 촬영을 했었죠. 그리고 아예 거기서 눌러앉은 케이스입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촬영감독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제2의 다리우스 콘지가 되느냐, 또 제2의 엠마누엘 루베즈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정정훈의 세계적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Last Night in Soho는 런던 소호의 패션학교에 들어간 주인공 엘로이즈가 잠이 들 때마다 60년대의 소호로 과거 여행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매혹적인 여성인 샌디를 만나게 되는데요. 잠이 깨고 현실로 돌아와서는 꿈에서 본 샌디의 패션 그리고 60년대 복고풍의 의상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디자인을 완성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슨 청춘물, 성장 스토리, 판타스틱한 학교 이야기 같으시죠? 그런데 얘기는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고조되기 시작하고요. 그 긴장감이 극대화되는데 꿈속의 60년대에서 샌디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는 게 최절정입니다. 그리고 엘로이즈는 현실로 돌아와서도 샌디의 모습과 살인범의 환영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환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엘로이즈 이 여학생 제정신이 아닌 거겠죠. 영화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만 제 눈에는 그래도 다 걸렸습니다. 저는 범인을 알았습니다. 이야기의 전개상 이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제가 범인을 알아챈 데에는 이 영화가 상당 부분 여러 작품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자, 주인공 엘로이즈가 잠이 들면 60년대로 간다는 설정은 뭐와 닮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디 앨런이 2011년에 만들었던 미드나잇 인 파리와 완전히 똑같죠. 그리고 보니 제목도 거기서 따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미드나잇 인 파리, 라스트 나잇 인 소호. 그렇죠? 미드나잇 인 파리는 주인공인 오웬 윌슨이 밤마다 마차를 타고요. 벨 에포크 시대로 가는 얘기입니다. 벨 에포크 시대는 대략 187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를 가리키는데요. 불어로 아름다운 시절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이 다분히 흥청망청 즐기고 사는 모습을 볼 때 벨 에포크 시대 같다고들 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 Last Night in Soho가 어떤 면에서는 우디 앨런에게서 배워온 설정이라는 걸 아시겠죠? 자, 영화에서 샌디가 살해되는 장면과 그 이후 엘로이즈가 겪는 환상 장면은 명백하게 알프레드 히치콕의 두 영화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사이코고요. 또 하나는 백색의 공포, 영어 원제는 스펠바운드란 작품입니다. 샌디가 살해당하는 장면에서는 사이코에서 여주인공인 자넷 리가 죽을 때 시칼의 얼굴이 비치는 장면을 그대로 가져왔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호의 여주인공 엘로이즈가 묵고 있는 하숙집의 계단이나 복도 역시 영화 사이코의 베이츠 모텔의 구조와 같습니다. 자, 더 결정적인 것은요,
엘로이즈가 환각을 겪을 때 나타나는 정체 모를 남자들의 괴기한 모습은 백색의 공포에서 그레고리 팩의 꿈속 장면을 묘사할 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기괴한 남자들 모두 얼굴이 없죠. 대체로 초현실주의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런 영화, 이런 장면을 찾아서 비교해 보시면 이번 영화 라스트 나이트 인 소호가 왜 재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보다 재밌게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왜 이 영화를 좋다고 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찬욱의 영화적 멘토, 영화적 스승은 히치콕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등등을 알게 되시면 저처럼 범인을 콕 집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의외의 인물이지만 생각해보면 결코 의외의 인물이 아닙니다. 야구르시죠? 네, 영화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로이즈 역의 토마신 맥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 M. 나잇 샤말란 영화 올드에 나올 때만 해도 진짜 어린 애였죠. 하긴 지금도 만 21살에 불과합니다. 샌디 역의 아냐 테일러 조이는 넷플릭스 드라마 퀸즈 갬빗으로 스타덤에 올랐었는데요. 이 젊은 배우가 이렇게 육감적인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랄 뿐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토마신 맥켄지와 아냐 테일러 조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만큼 성공적인 캐스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60년대 주옥 같은 팝음악들이 주단처럼 흐르죠. 60년대의 패션들, 볼거리들, 유흥의 모습들, 댄스 파티 등등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것도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2030이 레트로 문화와 상품을 좋아한다죠? 그 같은 트렌드에 딱 맞춤형으로 기획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별점을 그렇게 높게 매기지는 못했습니다. 별 3개 정도요. 영화는 각자 보기 나름이겠죠. 여러분들의 평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비프레스 오동진 올레이스 무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